그다음 이제 종아리 고민은요. 특히 한쪽만 많이 부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 우려까지. 사실 근데 피떡하면 저희가 뭐 심뇌혈관 질환에 많은 걸로 아는데 다리에도 피떡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보통 뇌혈관, 심장혈관에도 생기지만 다리 혈관에 많이 생깁니다. 앞서 이제 우리 차트에서 본 것처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 이 종아리 근육 아니면 허벅지 근육 속에 있는 깊은 정맥, 심부정맥에 피떡, 혈전이 생긴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합니다. 이 참고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정상 정맥이 되겠고요. 보통 혈전이 피떡이 저 판막 앞서 말씀드렸죠. 판막 밸브의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가 막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퉁퉁 박히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 쪽에 한쪽 다리만 주로 하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이 전신 순환을 돌다가 심장을 거쳐서 폐 동맥에 가서 폐의 혈관을 막게 되면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주 더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치료는 항응고제를 사용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약을 끊을 때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나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이 끊는 시점 그리고 끊는 방법 등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막 피떡이 생기고 그러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나타나는 좀 증상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안영준 교수님이나 제가 비교적 응급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시술이나 수술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특히 여름이 되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상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다리가 붓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게 되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혈전으로 막히게 되니까 바깥쪽에 정맥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열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필요하면 피부색도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제껴보시거나 하시면 희한하게 보통 부종은 통증이 전혀 없게 되는데 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함요 부종이라 그래서 마치 떡을 눌렀을 때처럼 오목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대부분 정맥혈전증이 양쪽에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쪽에만 주로 생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만 많이 부으면서 저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는 요즘은 워낙에 많이 발달해서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걸으면 많이 아픈 경우들 있잖아요. 그냥 보통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다리에 동맥경화가 하세동맥 폐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방치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너무 무섭네요.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데요. 네, 교수님. 사실은 제가 뭐 심장 환자들은 협심증, 심근경색이면 급사할 수 있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환자는 뭐 중풍 생겨서 팔다리 마비가 온다.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데요. 다리 혈관은 사실은 제일 무서운 혈관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긴 장기가 바로 골반부터 다리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도 굉장히 길죠. 길고 또 하나는 혈관의 굵기가 심장이나 뇌혈관보다 굵습니다. 굵기 때문에 저 긴 길이가 기름 찌꺼기로 천천히 좁아지면 증상을 못 느끼게 되거나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대부분은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네 이게 그냥 관절염이겠지 싶어서 그럴 수 있죠. 다른 과에 가서 뭐 3년, 4년을 묵혀서 오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초 동맥 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여기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나 뇌혈관에 병이 같이 있는 환자분이 약 3분의 2 정도이고요. 저 다리 혈관 질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5년 사망률이 무려 30%예요. 웬만한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이유가 다리 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다리가 괴사가 되고 절단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못 걷게 되고 또 약해지고 또 이러다 보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리 혈관의 병이 있으면 심근경색 4배, 뇌졸중 2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아프면 그냥 다리 혈관의 문제겠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다른 것들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그러면 선생님 평소에 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떤 증상을 평소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안 교수님. 네. 네, 그 보통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하지 파행증 증상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걸을 때 되면 하지, 종아리나 허벅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걷거나 뛸 때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길을 걸으면 그때 또 통증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처음에는 걸을 때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발에 상처가 났죠. 발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한 이제 아주 오래되는 경우,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발가락이 화끈거린다거나 또 발이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 또한 창백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심한 하지동맥 폐색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전문의를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까지 피가 잘 가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시면. 이걸 집에서 꼭 해봐야겠어요. 네. 배웠다가. 예. 보통은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성 질환이 있는 분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혹시 흡연력이 있었던 분들은 집에서 매일같이 신발을 벗으시고요. 신발을 벗고요. 네, 양말을 벗은 다음에 네. 본인이 양발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환자분도 다리 한쪽이 막혔는데 네. 확연히 보실 때 다리의 색깔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양발이 둘 다 핑크빛으로 아주 예쁜 색깔이고요. 발톱에 윤기가 있고 네, 발에 이런 털 같은 것들도 혹시 양측의 차이가 있는지를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배우신 것처럼 네. 발목 움직여 보시면서 확인해 네. 보시면 되고 발목. 맥박을 짚어보는 것은 가장 값싸기도 하고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혈관 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맥박을 우리가 짚어본다. 손목이나 경동맥도 많이 짚어보시는데 그쵸. 제가 외래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다리에 여기 정강뼈라 그러죠. 앞쪽에 쭉 발등을 따라서 오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등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예. 손가락 2개를 가지시고 이렇게 2개를 가지시고 여기 위에 이렇게 짚어보시면 본인의 심장 맥박처럼 두근두근 잘 뜁니다. 거기가 요거를 튀어요, 이렇게. 네, 잘 만져집니다. 뚝뚝뚝 뛰어요. 두궁, 효과음을 내면 둥. 그다음에 반대편도 둥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 발에는 발등으로 가는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 복숭씨 안쪽에 이렇게 복숭씨 뒤쪽을 따라서 가는 혈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뒷정강동맥인데요. 거기도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시면 마찬가지로 둥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양쪽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양쪽의 차이를 봐라.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해부학적 변이가 있어서 예. 발등이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서 차이가 나면 어느 한쪽으로 가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걸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네. 규리님은 네. 100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느려요, 너무 만약에. 네. 그러면 이건 하지동맥 경화를 좀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느린 거? 네, 느리게 된다. 맥박이 네. 느린 거는 네.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보통 우리가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목 동맥이나 경동맥을 만져보시면 되는데요. 맥박이 느린 거랑 혈관이 좁아지는 거랑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맥이 느린 거는 네. 뭐 성격이 좋다거나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성격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네. 좋기 때문에 맥 느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잘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지 동맥 시술을 받은 분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다리를 딛고 걷기가 힘들어서 작년 9월에 하지 동맥 혈관 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 후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지속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이 증상을 낫게 하려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다리가 붓고 걷기가 불편하니까 운동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이미 이제 하지 동맥 시술을 받으셨는데 네. 보통 이제 심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로 왜 넓혀주고 뚫어주잖아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수님? 네, 보통 다리 혈관이 막히면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와 걷기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혈관처럼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뒤에 안 교수님 말씀해 주시길 우회로 수술이 있게 되는데, 이분은 왼쪽 종아리가 걸을 때마다 한 100m 거리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오셨고요. 예.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대퇴동맥이 가운데 혈관 보시면 검은색이 조영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저기 그러네요, 혈관이 진짜. 막혀 있는 거고요. 네. 옆쪽에 이제 스텐트와 풍선 확장술을 했더니만 혈관이 깨끗하게 쭉 보이네. 고속도로가 쭉 뚫렸다고 하는데 예. 저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바로 좋아지시는데 간혹은 환자분들 중에 시술을 하고 나서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리 혈관 환자분들은 쭉 걷다가 다리가 아프시면 일단 쉬신 다음에 예. 바로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걷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걷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걷다가 보면은 오늘은 100m만 걸을 수 있었는데 네. 걷다 보면 200m, 300m 쭉쭉쭉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약 잘 드시고 시술 잘 받고 그다음에 많이 걷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또 어떤 치료 과정이 있을까요? 예. 네, 저 다행히 혈관 병변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예. 네, 이런 오.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서 이제 증상을 말씀드렸을 때 동맥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면 혈관 하지 괴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70세 남자 환자고 당뇨병 때문에 동맥 경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고요. 결국에는 엄지발가락이 괴사가 돼서 외부에서 절단을 했는데 상처가 더 이상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가운데 CT 사진을 보니까 심하게 혈관이 막혀 있고 자 하얗게 보이는 거는 혈관에 석회화가 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풍선 확장술을 위해서 혈관 시술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이 관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술하기 결정을 했고요. 본인 혈관, 정맥,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정상 혈관에 동맥에 연결해줘서 발바닥에 혈류를 다시 좋게 해줘서 치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술까지 가지 않아도 평소 다리가 잘 붓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성희 트레이너 그리고 김성훈 트레이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 두 분만 하시는군요. 네. 잘 제대로 된 들겠습니다. 자세를 기대가 배워야죠. 됩니다. 아쉽습니다.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7, 80% 이상이 이제 순환이 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거기를 좀 제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에서 따라해 주실 때는 수건 같은 걸로 따라해 주시면 좋고요. 밴드가 있으신 분은 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탄성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동작이 불편하니까 짧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 저희 발바닥이 있는 데다가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등과 정강이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발등을 계속 높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든 거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뒤꿈치에 힘을 줘서 쭉 무릎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무릎을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허벅지 근육이 먼저 쓰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을 다 피지 마시고 발목을 당기는 거에 집중해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접었다가 그대로 무릎 접듯이 접었다가 그대로 뒤꿈치를 쭉 밀어준다.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접었다가 쭉 밀어주시고 밀고 나서 호흡 뱉으면서 한 3초 정도 멈춰주시는 거예요. 둘, 셋.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쭉 밀어준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실 때 무릎을 이렇게 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릎이 과하게 신전되면서 무릎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안 펴진다고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이 살짝만 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힘을 주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장성 수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네. 거라서 둘, 천천히. 네, 천천히 다시 호흡 길게 뱉으면서 3초 정도 멈춰주시고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호흡 뱉으면서 후.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종아리 운동을 해봤고, 네. 자 이제 종아리가 또 자주 붓고 뭉치는 맞아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시면 좋은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종아리 마사지를 할 때 저희 중간 부분만 마사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우 다리야 이러면서. 네, 거기. 근데 근육의 시작점 부분을 풀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저희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여기 보시면은 딱 오금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파인 홈이 2개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시작하는데, 자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요. 주무르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발을 조금씩 들어주시는 거예요. 발등을. 다시 힘 풀었다가 눌러놓고 들어올리고, 다시 눌러놓고 들어올리고. 그러면은 기분 좋은 통증과 함께 좀 지압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부위를 바꿔가면서 하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 전에 또는 이제 일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풀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배워봤습니다. 두 분 네. 들어가 주시고요. 사실 이제 종아리가 아프다 보면 저는 알이라고 불리는 이쪽 부분만 막 눌렀는데 알 여기 박인다고 시작점부터 그랬잖아요. 잘 마사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